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 흐름표 분석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금 흐름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 분석은 크게 수평적 분석하고 수식적 분석으로 나뉩니다. 수평적 분석은 뭐예요? 회계기간 사이의 정보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1년도 당기순이익 가고 2002년도 당기순이익 가고 한번 증감을 비교해 보는 거죠. 수식적 분석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특정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시점에서 이 매출액이 영업이익의 몇 배냐, 그 영업이익은 매출액의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왜 그러느냐 라는 것들을 현금 흐름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흐름 관점에서 본다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나뉘어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작년 기점으로, 그리고 올해 기점으로 이 활동별 안에 있는 현금 흐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수평적 분석 기법은 회계기간 사이의 정보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그리고 뭐 각각의 있던 그 항목별 있죠? 매출액이 있을 수 있고 뭐 당기순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 항목별이 어떻게 증감을 했는지 그거를 보는 게 바로 이 수평적 분석 기법의 초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평적 분석 기법을 추세 분석 기법이라고도 불러요. 네, 추세 분석,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추세 분석 기법을 그 수평적 분석 기법의 다른 용어로 이렇게 쓰이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X1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00만 원이고 X2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20만 원일 경우에 20% 증가했죠. 그러면 20%가 왜 증가했는지를 각각 매출, 원가,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등 항목별로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다음 수식적 분석은 특정 시점입니다. 아까는 일정 기간이었다면 시점과 시점 사이에 어떤 증감을 나타낸 거라면 얘는 특정 시점에 각 재무 항목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익과 뭐 매출액 아니면은 여기는 이제 현금 흐름표니까 현금 흐름표 안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 안에서 있던 그런 뭐 이자 수익 현금 흐름과 그리고 매출의 현금 흐름 그 사이의 관계 혹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수익적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조달한 현금 흐름 중에서 투자자산 매각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비율이 높대요. 조달한 현금 흐름 중에서 플러스 현금 흐름인데 내가 차입을 해가지고 조달한 금액보다 투자자산을 매각해가지고 조달한 금액이 높대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됐고 또 사용한 현금 흐름 중에서 영업 현금 흐름의 유출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조달한 금액 중에서 투자자산 금액이 좀 높아? 투자자산 매각 금액이 높아?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야? 그러면 양호한 현금 흐름을 볼 수 없겠죠? 왜요? 향후에 영업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될 거면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산을 매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자금은 조달을 지금 덜 하고 있고요. 게다가 영업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양호한 현금 흐름을 볼 수 없겠죠.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는 긍정적인 신호는 좀 아니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평적 기법, 수평적 분석과 수식적 분석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자는 수평적 분석과 수식적 분석 결과를 종합한 다음에 최종적인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평적 분석과 수식적 분석을 통해서도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게 우리가 나중에 기업 가치 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 흐름 분석을 배운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한번 재구성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금 흐름을 왜 재구성하지? 자, 일단은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 있죠. 제공하는 정보는
그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정보 제공자를 받아들이는 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정보 이용자가 이러이러한 정보가 필요해 라고 한다면 그런 이용 정보자의 기호에 맞게 이런 현금 흐름표라든지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좀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 정보 이용자의 그 기호에 맞게. 그러면 한번 재구성을 해본 거예요. 기존에 있던 현금 흐름표 양식이 있지만 한번 목적상으로서 정보 이용자의 기호에 맞게 한번 바꿔본 건데 신용 분석 목적용으로 한번 현금 흐름표를 작성을 해봤어요. 그 양식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우선 신용 분석 목적용은 기업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표를 재작성하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영업활동 흐름의 원천을 봅니다. 원천을 봐요. 그 원천은 뭐가 있어요? 영업이익이 있고요.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 등을 가산하는 거죠.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원천은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 등을 가산하는구나. 마치 우리가 그 회계적 이익에서 관련된 비현금 거래, 비현금 손익 가감하고 관련된 자산부채 변동 가감하는 식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하는구나. 이게 우리가 배웠던 간접법 방식, 직접법의 제2 방식, 이것과 유사하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뭘까라는 거예요. 원천은 뭘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운용,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수익, 요거는 플러스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플러스들을 모아놓은 거고 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마이너스 항목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천과 운용을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특이하게 현금 흐름표를 원천, 플러스 현금 흐름, 영업활동 중에서 플러스적인 현금 흐름들, 그리고 영업활동 중에서 마이너스 현금 흐름들을 한번 나눠서 보는 거나 원천과 운용을 나눠서 보는 거나. 그럼 운용 한번 볼까요? 운전자산 변동, 자산부채 변동이죠. 법인세 납부, 그쵸? 그리고 기타 영업 관련 자산부채 증가매, 여기서 고려하네요.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그래서 영업활동의 원천은 영업이익과 관련된 애들, 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원천이라 보고요. 그 원천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죠. 운용은 크게 네 가지, 운전자산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법인세 납부하거나 그리고 기타 영업 관련 자산 부채 증가매를 한번 표시를 해보거나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과 비용이 뭔지 이것들 운용 측면에서 한번 보는 거죠. 다음은 그렇게 되면 이자 지급 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와요. 어떻게? 원천에서 운용을 빼면 이자 지급 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오고 거기서 이자를 지급하고 배당금을 지급한 다음에 지급 후 현금 흐름을 구한 다음에 유동성 장기 차입금 상환액을 구하고 이거를 상환한 후에 현금 흐름을 구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지금? 이자 지급과 배당 지급액, 그리고 매년 발생되는 이자랑 그리고 매년 지급해야 될 배당 정책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배당의 지급을 뺀 나머지 가지고 이 나머지 현금 흐름은 내가 유동성 장기 차입금, 내가 조달한 금액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최종 잔액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 차입금 상환액을 고려한 다음에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거죠. 그 후에 관련된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이렇게 각각 보여줍니다. 자, 특이하게 우리 이 유동성 장기 차입금 상환액이 먼저 나와요.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자와 배당 지급한 나머지 그 나머지가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구나. 과연 이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이 4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4번이 얼마나 될까? 클까 작을까? 요거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용분석 목적용에서 기업의 차입금 원리 상환 능력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크다면. 이게 작다면 반대로 기업의 차입금 상환 능력이 작을 수 있다, 낮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유동성 장기 차입금 상환액 빼서 현금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투자 관련된 내용들 빼고 그 다음에 외부 자금 조달 전 현금 흐름을 최종적으로 산출한 다음에
외부자금 조달한 금액, 외부자금 조달한 금액을 더해서 현금의 증감을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신용분석 목적용 현금 흐름표를 제작성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제작성할 수 있다. 기존에 우리가 봤던 양식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이 순서를 바꾸는 그런 작업이에요. 이해되시죠? 결국은 현금의 증감은 똑같이 나올 건데 그 안에 있는 구성 순서들을 좀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에 맞게? 신용 분석 목적에 맞게. 그러면 특징을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특징이에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원천, 실질적으로 내가 받아들인 원천과 운용으로 구분하고요. 그 구분을 했을 때 운전자산 투자액, 이게 운용이죠. 법인세 납부, 이것도 영업활동의 운용, 이것들을 구분함으로써 간접과 현금 흐름표에 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원천과 운용을 분리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 신용 분석 목적용 현금 흐름표의 하나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지급 전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배당금 지급, 이자 지급 요를 구분한 다음에 이자와 배당금 지급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자 지급 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크다면 그러면 이자 지급, 배당금 지급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 차입금. 제가 말씀드렸죠. 자,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라는 것은 단기 차입금이에요. 장기 차입금인데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면서